네, 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가장 강력한 내장 그래픽 성능을 보여주는 라이젠 7 6800U를 사용하고 있는 UMPC인데요. 바로 원엑스 플레이어 미니 프로입니다. 이미 다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 접했을 테지만 개인적으로 아야네오 시리즈나 GPD만 만져보다가 이 원엑스 플레이어를 제대로 만져보는 거는 요번이 처음인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은 샘플을 대여받아 여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 출시 모델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점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디자인부터 성능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Let's get it! 흰색이 주는 깔끔함을 바탕으로 포인트로 주황색과 검정색을 사용했는데요. 확실히 해가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서 이런 류의 제품들이 투박한 모양새에서 점점 깔끔하고 심플한 세련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히 잡기에도 좋도록 양 측면이 굴곡진 것도 보이고요. 실제로 이러한 디자인 때문에 그립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검정색 제품은 측면에 RGB 바가 엄청 크게 들어가 있죠.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흰색 제품은 RGB가 없습니다. 요거는 취향에 따라서 갈리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11세대 인텔이나 5000번대 라이젠 CPU를 활용한 제품과 이 전체적인 레이아웃에서 다르거나 하진 않습니다. 기존의 제품을 가지고 있었다면 꽤나 익숙한 모습일 텐데요. 바뀐 곳이 있다면 윗면입니다. 에어덕트의 위치가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바뀌었거든요. 내부 구조로 인해 바뀐 디자인 빼고는 예전부터 깔끔하게 정리가 된 디자인을 사용 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포트 구성은 하단에 USB 4.0 그리고 상단에도 USB 4.0과 3.2가 하나씩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옆으로 오디오 잭, 볼륨 조절 버튼, 전원 버튼이 보입니다. USB 4.0을 통해서 다양한 입출력 기기와 연결이 가능한데요. 요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무게는 스팀덱보다는 덜 나갑니다. 확실히 스팀덱은 크고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 원엑스 플레이어 미니 프로는 가벼워진 게 느껴집니다. 65g 정도의 차이지만 확실히 무게의 부담이 줄기는 하더라고요. 라이젠 7 6800U를 사용한 거는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 내장 그래픽인 RX 680M으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성능은 진짜 좋고요. 최대 28W까지 소프트웨어로 설정 가능하지만 실제 게임에서 확인해보면 32W까지 전력을 소비합니다. 덕분에 6800U를 쓰는 다른 제품들보다 더 좋은 성능이 나오기는 하지만 반대로 배터리에는 좋지 않겠죠. 화면 크기는 7인치에 1200p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기본이 LPDDR5 16GB 램, 1TB 저장 장치입니다. 윈도우 11도 정품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것 말고도 스펙은 천천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디즈를 기준으로 가격은 169만9천원, 209만9천원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4000번대나 인텔 11세대를 활용한 UMPC보다 확실히 가격대가 많이 높아지기는 했어요. 자, 디스플레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해상도는 딱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내장 그래픽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 만큼 한 60Hz보다는 90Hz 수준의 주사율을 지원했다면 이 화면의 부드러움을 확실히 체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리 키보드가 없지만 터치를 지원하기 때문에 입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아쉬운 부분을 덜어낼 수가 있었고요. 색역대에는 오차를 감안한다면 표준 색역대를 지원한다고 보면 되고요. 화면 밝기는 300니트에는 조금 못 미칩니다. 색상 정확도는 조금 아쉬운데요. 전반적으로 색을 표하는 정확도는 부정확합니다. 물론 해당 디스플레이로 컬러 작업을 할 건 아니지만 성능이 워낙 좋잖아요. 쓰시려면 외장 모니터를 활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조이스틱은 굉장히 쫀득합니다. 당연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콘솔 게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질감 없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감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다만 트리거 위쪽에 위치한 범퍼라고 불리는 키가 있는데요. 눌렀을 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단단하게 고정이 된 느낌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흔들흔들하죠. 엑스박스 패드 같은 정통 콘솔과 비교를 하면요,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아쉬움이 느껴지고요. 그럼에도 만듦새, 마감, 피드백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느낌을 전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성능을 테스트해볼 시간입니다. 15W와 28W로 두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이 체감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D마크 타임스파이와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확인해보면 역시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28W 전력을 기준으로 파스칼 엔트리 그래픽카드인 GTX 1950 Ti와 동일한 점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이 정말 좋아졌고요. 실제 게임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게임의 옵션은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해상도는 풀 HD로 두고 게임을 테스트해봤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는 최대 전력 설정에서 평균 프레임이 무려 73프레임이 측정되었는데요. 테스트를 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렌더링 70%로 낮추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28W를 기준으로 평균 100프레임이 넘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으로 체감할 수 있는 최고의 성능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위 1%도 괜찮더라고요. 사펑은 외장 그래픽 카드를 꽂아도 쉽지 않은 게임이라 내장 그래픽으로는 확실히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나마 옵션을 최대로 낮추고 FSR까지 설정을 해줘야 할만한 성능이 측정이 되는데요. FSR이 옵션이 아니라 필수 같은 느낌이죠. 스파이더맨 리마스터 역시 꽤 높은 사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낮은 옵션에서도 평균
최상기온 44프레임이 측정이 되었고요. 전력을 더 줄이면 그만큼 더 낮은 프레임이 측정됩니다. 호라이즌 제로던 역시도 꽤 높은 사양이 필요하죠. 두 게임 모두 아주 쾌적하다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30프레임 고정이었던 과거 콘솔 느낌과 비슷하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PVP류의 게임이었다면은 뭐 이 프레임으로는 어림도 없죠. 그리고 스피커는 스팀덱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뭐가 확실히 낫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스팀덱 쪽이 조금 더 나은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제품 모두 전면부에 스피커가 위치해 있어서 소리 전달은 괜찮았고요. 게임을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한 스피커입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을 알아보자 하면 28W 전력 고정, 최대 화면 밝기에서 높은 사양의 게임을 즐긴다면 이 배터리는 광탈하게 되는데요. 해당 세팅으로 100%에서 10%까지 1시간 정도면 모든 배터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배그 28W를 기준으로 두었기 때문에 포르자 시리즈나 사펑, 레데리, 위쳐3 이 정도의 트리플 A 게임에서 28W로 설정을 해두면은 비슷한 배터리 사용 시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력을 15W로 고정을 해두면 2시간 18분 정도 지속이 됩니다. 물론 지속 시간을 더 늘리려면은 이제 캐주얼 게임이나 레트로 게임을 하고 전력을 15W 이하로 제한을 시키고 화면 밝기도 충분히 더 줄여준다면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배터리 사용 시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충전 시간은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90%까지 54분이면 되고요. 완충까지는 1시간 18분이면 됩니다. 다른 전자기기들과 비교를 해도 굉장히 빠른 충전 시간이기 때문에 이 충전은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원엑스 플레이어 미니 프로를 사용하면서 어떤 성능인지 배터리나 디스플레이, 실성능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봤습니다. 원엑스 플레이어 미니 프로의 장점이라고 하면요, 당연히 APU E6800U의 성능이겠죠.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굳이 더 얘기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내장 그래픽 성능입니다. 그리고 크기도 손에 쥐었을 때 나쁘지 않고요. 스팀덱보다도 꽤나 가벼워져서 당연히 여기서 오는 활용성이 더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감도 나무랄 데가 없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제 기준에서는 정말 좋았습니다. 검은색은 이제 RGB가 있던데 이제 흰색은 또 워낙 깔끔하기 때문에 좀 둘 다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이스틱이 굉장히 쫀득합니다. 이 UMPC의 조이스틱을 대충 붙여서 게임기 모양으로 만든 게 아니라요, 진짜로 콘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USB 4.0이 상 하단에 있어서 멀티포트 허브가 있다면 키보드, 마우스와 모니터까지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독이 있어야지 좀 선정리가 편하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레이아웃도 깔끔했고요. 정말 필요한 것만 딱 넣은 느낌입니다. 직관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와디즈에서 펀딩을 받고 있거든요. 키마 세트의 파우치, 거기에 전용 독을 함께 주기 때문에 이 단품의 구성보다는 이렇게 여러 구성품을 주는 게 훨씬 나아 보이죠.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 단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트리거 위에 위치한 범퍼, 이 범퍼라고 불리는 키가 유독 흔들리는 느낌입니다. PD 윈 맥스2나 스팀덱 이것보다도 조금 더 흔들리고요. 액박 패드는 단단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품질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하는데요, 색상 정확도도 많이 아쉽고요. 무엇보다 주사율도 60Hz입니다. 성능이 정말 좋으니까 90Hz 수준으로만 맞췄어도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터리 사용 시간도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거는 원액쿨만 그런 게 아니라요, 현재까지 나온 대부분의 UMPC의 한계이긴 합니다. 그리고 성능을 최대로 끌어내려면 팬 RPM을 높여야 하는데요, 이때는 시끄럽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진동이 연속으로 발생을 하면 소음이 생각보다 커지는데요, 이럴 때는 소프트웨어에서 진동 세기를 줄이면은 조금은 나아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가 가끔씩 먹통이 되거든요. 껐다가 켜도 버튼이 안 먹힐 때가 있어서 소프트웨어는 꾸준히 버전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 제가 UMPC라고 불리는 제품들, 이러한 제품들을 좀 단기간에 많이 만져보았는데요, 이렇게 좀 많이 만져보니까 좀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게임기로만 쓸 거라면은 이제 50만원에서 60만원대 스팀덱이 가성비로는 가장 좋은 선택지라는 것이고요. 원엑스 플레이어 미니 프로는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최고 사양의 윈도우 게임기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윈도우 OS를 가장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목적까지도 조성이 된 환경에 놓여 있어야 그 가치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도 원엑스 플레이어를 가지고 뭐 여러 장소에서 PPT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메인으로는 맥북을 쓰고 이제 서브로는 이 UMPC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대중교통을 탈 때 이제 게임기로 활용을 하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하고, 집에 와서는 독을 통해서 초미니 컴퓨터 셋업으로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만큼,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윈도우 OS라는 환경을 제대로 활용했을 때 그때 빛을 발휘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기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은요 정말 좋았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매니아들만의 제품이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급형 UMPC가 출시가 된다면 이 지금의 UMPC 평가가 대중들에게도 후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러한 기대를 하면서 성능이나 마감, 콘솔 감성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UMPC 원엑스 플레이어 미니 프로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확실히 성능은 좋은데 가격은 아쉽습니다. 이 가격만큼의 가치를 하려면은 당연히 더 많은 곳에 쓰여야겠죠. 게임기로만 쓸 거면은 그냥 PC로 하세요.